예, 이번 시간에는 일조의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조의 심리는 다르게 얘기하면 육식갑자의 심리죠. 그지? 명식에서 우리는 일주가 60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 구조가 60가지인 셈이에요. 기본적 심리 구조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서양 심리학에서 사람을 16유형론 혹은 32유형론까지 늘리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일주만 하더라도 60여 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이 60가지도 그 사람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상당히 깊죠. 예를 들자면은 자 기본적으로 명식이 있으면은 제가 가보라 그랬죠. 있으면은 이 가보가 뭐죠? 다 똑같아요? 같지 않습니다. 이 노래의 가보부터 그죠? 추월의 가보까지가 있습니다. 그죠? 추월의 가보까지가 있죠. 몇 개요? 12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60가지고 곱하면은 뭐죠? 720가지가 되죠.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월 1만 하더라도 720가지죠. 그러면은 또 연이 뭐죠? 60가지가 있죠. 60갑자니까 60개 있습니다. 곱하기 하면은 얼마 나오죠? 42,000? 43,200개입니까? 이까지 나오죠. 여기다가 다시 12시가 있으니까요. 곱하기 11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 60여만 가지 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60갑자만 가지고 일주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죠. 그죠? 그죠? 일부분이지만은 이 일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의 심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예비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60갑자를 대다수 공부하는 책이나 강의를 보면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참 나가다 보면은 을축, 병인이 뭐지? 병진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60갑자를 다 빨리 터득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60갑자 중에서 일간이 갑목으로 나오는 경우가 뭐죠? 갑목이죠. 경우가 몇 가지가 됩니까? 6가지가 돼요. 총 6가지가 뭡니까? 갑자, 그 다음에 갑인, 그 다음에 갑진, 그 다음에 갑오, 그 다음에 갑신, 그 다음에 갑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공부를 해버리면 훨씬 더 수월해지죠. 그러면은 이 6개는 공통적으로 갑목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갑목은 뭐죠? 갑목의 특성은 우리 천간을 할 때 나무의 그죠? 나무의 새순 그리고 뭐죠? 유년기의 어린이 이런 특성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목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는 뭐라 그랬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지? 그 다음에 뭐죠? 미래를 향한, 그지? 미래지향. 그 다음에 뭐죠? 이 유년기니까 또 나무에 막 싹이 튀죠? 그래서 애들이 경쟁하죠? 그게 뭐죠? 1등 기질. 주목받고 싶어 하는 기질이죠. 그 다음에 이 등등이 향이라면은 음은 뭐죠? 뒷정리가 안 되죠.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갑자나 갑인이나 갑진이나 갑오나 갑신이나 갑술이 다 이런 특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기본에다가 뭐죠?
일지에 있는 지지의 특성을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우리는 뭐죠? 저절로 알게 되죠. 그러면은 연결시키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다면은 육식갑자는 쉽게 정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명리 교육 기간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뭐냐면은, 첫째 이 부분이, 십성적 특성과, 그지? 십성적 특성과 오행적 특성을 함께 이해한다면은 이 부분을 다 그냥 풀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죠? 갑자가 있습니다. 갑자. 갑자는 뭐죠? 기본적으로 십성이 뭡니까? 일간이 간목이고 양목이고 자수가 음수이니까 그죠? 수생목 되죠? 수생목 되니까 이건 뭡니까? 정인입니다. 그죠? 정인이다. 그럼 십성이 정인입니다. 그 다음에 오행은 뭐예요? 수예요. 그죠? 오행적으로는. 자, 그래 놓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간목이 앉은 자리에 자수를 깔고 있다. 정인이죠? 그럼 정인이에요. 첫째. 정인은 뭡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긍정적으로 상대방이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면 내가 잘 받습니다. 받으니까 뭐죠? 이 정인들은 남한테 줄줄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자로 쓰면은 그죠? 이 정 이걸 쓴다 그랬습니다. 정인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행으로 보겠습니다. 자, 목이 그지? 밑에 수를 깔고 있습니다. 그지? 자, 두 가지로 또 볼 수 있죠. 나무의 입장에서 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년기의 아이의 입장에서 정의는 뭐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은 갑자란 일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런 성향을 띠겠구나. 이게 대번 나오죠. 자, 뭐 어떻게 할까요? 첫째 나무를 한번 볼까요? 큰 나무가 아니면 새순이 그죠? 앉는 자리에 수를 깔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냐면은 물 위의 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 위의 수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여기는 뭐죠? 불 위의 목이에요. 불 속에 목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통찰력, 사고력을 기르라는 얘기죠. 뭐냐면은 이걸 자수, 수라고 해서 수로만 보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뭡니까? 지지예요. 지지는 뭐예요? 땅지자예요. 그죠? 땅이에요. 땅 속이 땅인데 뭐죠? 습기가, 수기가 유난히 많은 땅이에요. 그럼 비유한다면 뭐죠? 물가라든지, 그지? 물가라든지, 물 인근에, 아니면 뭐죠? 땅 자체가 습하다거나, 그런 땅 위에 서 있는 목이란 뜻이에요. 자, 그 심정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목은 원래 뭐죠? 엄청난 활동을 가지고 있죠. 활동력. 왜? 유년기니까. 세상에 막 돋으면 뭐죠? 감당이 안 돼요. 그 밑에 뭐죠?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수기가 충분하다면은 썩 뒷바라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갑자를 주는 기본 심리가 안정적이다. 그죠? 사람이 안정적이고 잘난 척도 하겠지만은 남 얘기도 잘 받아들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그런 사람이다 보면 되겠죠. 여기서 플러스. 또 한 가지, 유년기에서 정인의 의미는 뭘까요? 그지? 나한테 뭐죠? 주는 거잖아요. 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육친으로 풀면은 엄마잖아요. 엄마라는 뜻은 뭐죠? 재미있게 표현하면은 A가 뭐죠?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말고도 뭐죠? 좀 더 컸다면은 엄마가
먹을 것을 좋은 거예요. 그지? 먹을 것을. 그러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목이에요. 자, 우리가 애들을 볼 때 뭐죠? 애들을 볼 때 애들은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주면은 조용해요. 나대다가도. 그러니까 갑잘주는요, 애들 말로 뭐죠? 별로 나대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인이니까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개수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수처럼. 예? 개수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뭔가 자기가 필요하면은 물방울처럼 착 달라붙어서 뭐죠? 필요한 부분을 흡수해가는 사람들. 그러면은 뭐죠? 학생이라면은 학습 태도가 좋을 것이에요. 선생님 말 잘 듣고 엄마 말 잘 듣고, 그죠? 나대지 않고 덜 까불고 안정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시장관 해석할 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생지 있죠? 인사신에 생지에 있는 무토는 십성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시 왕지에 있는 것도 뭐죠? 음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왕지에 있는 여기, 그지? 예를 들자면은 묘월에 갑을 같으면 갑, 이런 여기는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토, 그죠? 진술중미 토는 예를 들자면 진토 같으면은 을계무죠. 이때 뭐냐면 중기에 있는 특성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마지막 종착을 구하는 상징적 의미의 글자이기 때문에 활동력이 별로 미미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요게 있으니까 요것이 뭐죠? 지장간 토 내에서 어떤 움직임은 우리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엄마 젖을 먹고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먹을 것을 듬뿍 받은 그런 애의 특성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갑이는 어떨까요? 갑이는 같은 오행이에요. 그죠? 같은 오행인데 여기 보니까 임목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본기가 뭐예요? 갑목이에요. 그죠? 똑같은 갑목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자, 갑목인데 목이 순이 위로 막 솟는 나무인데 그 나무에 또 밑에 뭐죠? 나무가 있어요.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지지, 땅이에요. 땅에 또 나무가 박혀있어. 이게 뭐예요? 뿌리예요. 그지? 그러면은 나무로 본다면은 뭐죠? 가비는 어떤 나무? 뿌리 깊은 나무예요. 그지? 뿌리 깊은 나무는 뭐죠?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가비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가비는 좀 특이한 거예요. 수가 별로 없어도 그렇게 뭐죠? 가까비하지 않습니다. 가비일주는. 왜? 우리가 뿌리가 엄청 깊은 나무는 뭐죠? 가물어가 한 달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작은 나무들은 전부 말라가지고 뭐죠? 비틀어지는데, 그죠? 산에 있는 큰 나무들, 그죠? 아름들이, 아니면 동네에 있는 큰 아름들이 나무들은 한 달 가물어도 뭐죠? 별로 그렇게 표를 내지 않습니다. 이 명식이나 사람이나 거의 같아요. 그지? 그래서 가변일주는 뿌리가 튼튼한 나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윤영기인데 뭐죠? 요놈 친구예요. 그죠? 똑같으니까 친구 위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내 위에 목마타고 있는 친구예요. 내 위에 목마타고 있는 친구는 누굴까요? 골목대장이에요. 그지? 내가 그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변일주는 뭐죠? 사람으로 본다면, 애로 본다면은 골목대장이에요. 자, 그러면 나오겠죠. 아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주 뭐죠? 듬직하죠. 까불지 않죠. 바람에도 뭐죠? 별로 안 흔들리고. 또 애지만은 초등학생이지만은 골목대장은 뭐죠? 아주 당당해요. 그치? 기백이 단단하고 원래 갑목이 꺾이지 않으려는데
이 갑인일주는 더욱더 끊기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가운데 보니까 뭐냐, 병화가 들었어요. 오행적으로. 병화는 뭐예요? 열정도 있어요. 그지? 열정. 그지? 자신감이 넘치니까, 뿌리가 깊으니까 뭐죠? 열정도 있는데, 그 열정 어떻게 씁니까? 이게 식신이에요. 그지? 식신이니까 뭐죠? 자기가 목표한 데 대한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목표에 대한 집중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기본적 성향은 이렇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갑진이에요. 갑진. 자, 갑진은 어떨까요? 항상 지지의 토를 볼 때는 토가 두 개예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토가 두 개인데, 둘 다 뭐죠? 십성이 편재예요. 여기는 비견이죠. 여기도 편재예요. 그러면은 갑진이나 갑술이나 둘이 똑같을까요? 같은 게 있습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편재의 성향이 똑같습니다. 편재는 기본적으로 뭐죠? 적극적이고 스케일이 커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걸 해야 되니까 상당히 자기주도형입니다. 특히 일지에 앉는 자리에 편재가 있는 사람은 자기주도형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주도형은 뭡니까? 남들이 시켜서 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지? 또 스케일도 크고 덜렁대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를까? 시장관을 보는 거예요. 자, 진토는 시장관이 뭐예요? 을개무예요. 그죠? 을개무예요. 을개다. 무는 필요가 없죠? 어차피 진토가 편재니까. 그럼 신정은 뭐죠? 자, 진정이 뭐죠? 술토는 뭐예요? 신정이에요. 그죠? 신정. 여도 역시 무토는 필요가 없죠. 왜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편재는 을개가 들어있는 편재고 여기에 있는 편재는 신정이 들어있는 편재다. 이것이 뭐냐면은 십성으로 이해하는 부분이죠. 그지? 자, 스케일이 크고 이랬는데 그러면 그 스케일 내용이 어떨까 보니까 을개예요. 여기는 뭐죠? 급제가 되고 여기는 뭐죠? 정인이 됩니다. 그지? 정인이 됩니다. 자, 급제는 뭐냐면은 급제는 두 가지 성향이 있죠. 하나는 뭐죠? 타협이고 하나는 경쟁심입니다. 거의 같은 얘기지만은 살짝 좀 다르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을목의 급제는 어떤 급제예요? 실속형이니까 타협하는 급제예요. 타협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뭐 그렇게 막 억지로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지? 웬만한 게 앞에서 뭐 걸림돌 있으면은 피해가자는 거예요. 그런 특성, 실속이잖아요. 그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무리하지 않겠다. 무리하지 않는 편제예요. 덜렁거리지만은. 그 다음에 뭐냐면 정인. 그죠? 정인은 뭐예요? 아까 얘기해서 배웠죠? 정인은 바른 이해력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 생각이에요. 긍정적 생각은 어떤 겁니까? 잘 되겠지, 뭐. 먹을 것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죠. 반면에 여기 편제는 어떻습니까? 여기 편제는 같은 편제인데 뭐죠? 여기는 정관이 있어요. 그지? 정관. 여기는 뭐죠? 상관이 들어있는 편제예요. 그러면 지장관은 지지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장관은 그 지지를 설명하는 해설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편제는 어떤 편제냐? 상관, 견관하는 편제다는 거죠. 상관, 견관은 뭐죠? 때로는 도전, 때로는 도발.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변화, 혁신이라는 뜻이죠. 혁신. 혁신은 뭐죠? 안 되면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 갑술은요, 갑술은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확 뒤집어 버립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왜? 에이, 뭐 대충 꼭 그렇게 해야 돼서? 그지? 확 뒤집어 버리는. 또 그게 자기 주도고. 이런 성향을 가집니다. 요게 기본적 십성으로 보는 방법이고요. 오행도 살펴야 되죠? 여기는 보니까 갑진은 뭐가 있습니까?
을목이 개수가 있죠. 개수가 있으니까요. 개수가 있고 이거는 3월에 토잖아요. 여기는 9월에 토인데 수기가 없어요. 그지? 자, 목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수기가 있는 땅을 좋아할까요? 수기가 없는 땅을 좋아할까요? 수기가 있는 땅을 좋아하잖아요. 만일에 목이 수기가 있는 땅에 박힌 목하고 수기가 없는 땅에 박힌 목은 심리가 어떨까요? 상당히 여기는 안정감이 있겠죠. 여기는 뭐죠? 다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변화를 위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차이를 느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옛날에부터 갑진일주는 한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량. 한량이 뭐죠? 건달이 아닙니다. 멋쟁이죠. 왜 멋쟁이입니까? 한량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그죠? 집안이 좀 먹고 살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한량하죠? 먹고 살 게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장간이 뭐죠? 나하고 음양이 따른 동료가 있어요. 누굽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니까 누이 동생 이런 얘기 합니다. 이 자리가요, 남자한테는 배우자궁이거든요. 그죠? 배우자궁에 들어있는 나하고 음양이 다른 생명체가 뭡니까? 와이프죠. 여기 누가 들어있습니까? 엄마가 들어있어요. 그지? 실제로 엄마 들어있는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죠? 내가 그거에서 마음대로 그거 갔는데 밑에서는 나를 받쳐주는 목과 받쳐주는 수가 있는 습한 땅이에요. 나는 집에 와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죠? 내 마음대로 해도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받들어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마음 놓고 밖에서 놀죠. 밖에 놀라면 어떻게 해요? 심심해도 어떻게 놉니까? 노래도 불러야 되죠. 춤도 춰야 되죠. 또 실을 한수 촥 멋지게 뽑아야지 뭐죠? 누가 좋아합니까? 기생들이 좋아하죠. 그지? 거기서 부채 착 하고 뭐죠? 시 한 수 읊고 황진이하고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죠? 먹고 살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죠? 째짜면 안 되겠죠? 거기서 뭐죠? 엽전 몇 푼 던져놓고 놀자 그러면 놀겠습니까? 자, 먹고 살아라 하면서 툭 던져주고 뭐죠? 한번 놀아보자 이러면은 놀겠죠. 그러니까 편전이니까 스케일이 크죠. 그러니까 한량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갑진일주들은요, 멋쟁이에요. 놀 줄 아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노래방 가면은 갑진일주들은 탁 잡고 멋지게 한번 놀아볼 거예요. 주변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죠? 여기는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지 땅에 보니까 뭐죠? 아주 가을에 건조한 땅이에요. 건조한 땅. 건조한 땅에 박혀 있는 목의 기분이 어떨까요? 갑갑하잖아요. 여기는 성급해져요. 마음이. 이 편제는. 그죠? 이거는 여유가 있죠. 스케일 크고 여유가 있는 편제라면은 여기는 뭐죠? 성급한 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술토담이 뭐예요? 얘 간목에 봐서 짝을 지어야 되는데 얘보다는 뭐죠? 짝을 누구하고 짓고 싶습니까? 해수하고 다음에 오는 거지. 해수는 술토담이거든요. 그래서 에라이 니 보내고 해수가 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겠어요. 그죠? 해수를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뭐죠? 이 편제의 스케일은 성급한 거예요. 확 후딱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죠? 빨리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뭐죠? 뭔가 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오화죠. 오화는 뭐죠? 상관입니다. 상관은 어떻습니까? 상관은 재능 중에서 뭐죠? 다재다능, 임기응변, 그죠? 그 다음에 뭐죠? 도전적 손오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죠? 뛰어난 언변, 이런 특성이죠. 단점은 반복을 싫어한다. 상관의 특성. 똑같은 걸 싫어요. 상관을 가진 애들은 뭐죠? 상관을 가진 애들은 똑같은 책을 계속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죠? 저는 식신이었고, 제가 갑오인데요. 갑오 상관이니까, 저는 영화 한 번 본 거 잘 안 봅니다. 영화 심지어 한 번도 안 본 것도요,
누군가 내한테 결과를 얘기해 줘 버리면은 그 영화는 보러 가지 않습니다. 그지? 재미가 없거든요. 새로운 걸 좋아하죠. 상관이니까. 그 다음에 뭐죠? 시험을 치니까 한 번만 책 보면은, 책 한 번 보고 노트 한 번 보면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야 시험 치러 갑니다. 이게요, 중학교까지는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제가 성적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상당히 뭐죠? 장래를 기대했죠. 기대했는데, 저는 뭐죠? 대학은 별로 좋은 학교를 못 갔어요. 우리 학교를 욕하는 것도 죄송하지만은, 왜냐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분량이 많아지는데, 이걸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랬나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 제가 상관이었구나.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지? 이게 상관이에요. 반복을 싫어한다. 특히, 사실은요, 상관만 반복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우리 뇌라는 것이 그렇게 반복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요.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왜냐하면은, 이 뇌란 놈이 여기서 제일 똑똑하거든요. 신체 중에서. 그 한 번 들어오면은 호기심에서 받아들인대요. 두 번째 들어오면 뭐죠? 아는 거 온다? 뭐 변화했는데 바뀐 게 있으면 한 번 더 본대요. 세 번째 들어오면 뭐죠? 에이, 다 봤어. 그러면서 뭐죠? 대충 반응인답니다. 네 번째 오면 뭐죠? 또 왔구먼. 이러면서 뭐죠? 쭉 훑어보고 넘어간답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아예 머릿말만 보고 안 본답니다. 이게 내 구조랍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걸 극복하고 다섯 번을 다 보는 거예요. 참고.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학생들. 이게 공부법입니다. 자,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처럼 불우에 앉은 목. 불우에 어떻게 목이 있어요? 타 죽죠. 제가 아직 살아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땅? 이게 땅이에요, 땅. 아주 뜨끈뜨끈한 땅 위에 있는 목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바짝 말랐겠죠? 바짝 말란 땅이니까 목이 뭐죠? 기분이 어떻습니까? 쫄쫄 굶고 있죠? 뭐가 생각날까요? 수가 생각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짝 말른 나무 위에, 땅 위에 있는 감목이 얼마나 자랐을까요? 이렇게 자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만하게 겨우 살아있을 겁니다. 그죠? 그 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덩치는 이렇게 큰데요. 예? 제 또래에서는 제가 고3 때 키가 177이니까 크죠. 근데 허대는 큰데, 그지? 간이 적어. 예? 이렇게 안 자랐으니까. 이게 특성이에요. 꼴이에요. 이게 오행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팔자가 어떤 팔자예요? 하나 가지면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책도 선생님들한테 공짜로 잘 드립니다. 막 주고 싶어. 이쁘게 보이면 막 주고 싶어. 이게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마음속에 항상 불안해. 왜냐? 바닥이 뜨끈뜨끈해. 애가 뭐죠? 애를 맨발로 뭐죠? 뜨끈뜨끈한 모래바닥 위에 그렇게 서 있게 보세요. 서 있겠습니까? 펄쩍펄쩍 뛰어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가볼주들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왜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뜨겁고 깜깜하니까 목도 타고. 그래서 뭐죠? 물 찾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잖아요. 움직이는 게. 물 찾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한테 들어오면 남 줘버리고 나는 또 찾아러 가고. 이런 느낌이 가보여요. 그 다음에 바짝바짝 타오니까, 오행적으로 타오니까 어떻게 해요? 초조하죠. 초조하죠. 그래서 약속을 하면은 제가 먼저 가야 돼요. 불안해서. 가서는 뭐죠? 기다려요. 안 오면은 뭐죠? 속이 바짝바짝 타죠. 겉으로는 감목이 아닌 척 해도.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이 가보예요. 그 다음에 뭐죠? 갑신은 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 이 신금이 뭐예요? 바위예요. 그죠? 자, 바위 위에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동해 바닷가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죠. 50년 된 소나무가 요만해요.
근데 동화사점에 가면은 50년 된 나무는 이렇게 굵거든요. 똑같은 씨앗을 심어놨는데, 자, 왜 요만큼밖에 안 자랐을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니까 답변이 어떠냐 하면은 영양소가 부족해서 안 자랐죠. 이럽니다. 저는 반대로 답변을 하죠. 제가 보는 바위 위에 있는 소나무는 키를 키우면은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약한데, 바위라서 뿌리가 약한데 키가 크면은, 물로 받고 키가 크면은 바람 불면은 부러져 죽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키운 거예요. 안 큰 게 아니고, 이런 시각을 가지면 어떨까요? 역발상이죠. 나중에 우리 앞에 배웠죠, 선전? 제가 역발상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풀려요. 어떨 때 보면은 앞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뒤로도 보면은 그 본질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갑신은 크면은 자라니까 뭐죠? 마음속에는 뭐죠? 내가 그래서 나무인데 풀이 아니고 크면 죽고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또 금극목이니까 뭐죠? 편관 나를 억압하잖아요. 편관 뭐 크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러니까 크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갑신일주는 6개의 갑목 중에서요 가장 갑목 같지 않아요. 마치 을목 같아요. 왜? 뭐야? 살아야 되니까 뿌리 내리고. 그 상당히 실속적이고요. 인내심이 대단히 강해요. 붙어 살아야 되니까. 참을성도 많고요. 보통 갑목들은 참을성이 별로 없어요.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뭐죠? 난리를 치죠. 이 갑목이 애니까. 애들 뭐죠? 조금만 다쳐봐요. 피만 조금 나봐요. 죽는다고 뭐죠? 호들갑을 떨죠. 근데 갑신일주는 그렇지 않아요. 참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 어려운 바위의 상황에서 그래도 살아남았다 그래서 뭐죠? 절처봉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절처봉생일까 보다 보니까 요 가운데 뭐죠? 임수가 있어요. 그죠? 물구덩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묘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은 적응도 잘하고요. 새로운 환경에 끈질기게, 그지? 잘 버티고, 다른 갑목에 비해서 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책임감이 대단히 강하죠. 편관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은 십성과 오행을 엮어서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기수까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더 또 복잡해지는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선생님은 뭘 하시라고요? 십성 바꾸는 방법을 그죠? 숙달하시라는 거죠. 그래야지 빨리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또 이제 심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6개의 갑목 중에서 기본적 심리 구조가 나눠집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딱 보니까 갑진까지, 갑자, 갑인, 갑진까지는 가만히 보니까 뭐죠? 설명해 보니까 갑목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근데 갑오나 갑신이나 갑술은 뭐죠? 다소 불안정한 상태를 보입니다. 그지? 구조가. 그러니까 얘들은 뭐죠? 그냥 좀 혼도 내도 되고, 그지? 이렇게 되는데, 갑오나 갑신이나 갑술은요, 애들은 혼을 낸다기나, 이렇게 하면 뭐죠? 엄청 불안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한 분류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심리학보다 강한 게. 자, 서양심리는 뭐죠? 얘를 테스트 해보고, 얘가 불안 심리가 있어.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안정감이 있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안정한데 불안정한 이유가 각자 달라요. 갑오는 어떻게 해요? 초조한 거예요. 초조해서 움직이죠? 행동이 달라요. 여기는 행동을 별로 하지 않는데 내면에서 뭐죠? 왠지 억압, 불안, 그지? 이런 걸 자신감 부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키워줘야 되겠죠? 갑술은 뭐죠? 뭐든지 성급해요. 확 해치우려고 그래요. 그지? 그러니까 더 빨리 포기도 잘하고요. 또 도전도 잘하고. 이래서 불안한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감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면은 그에 대한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연하게, 이 사람 불안해. 이런 뭐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서양심리에서 뭐죠? MBTI를 공부하고 또다시 뭐 합니까? 치료법을 더하는 거예요. 미술치료, 뭐 음악치료, 이런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명리는 뭐죠? 그게 필요 없어요. 한 방에 끝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 그 다음에 뭐 있나 하면은, 그럼 왜 이까지가 안정감 있고 여기가 왜 불안하냐? 그제?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지삼합이에요, 또. 삼합이 또 쓰이는 거예요. 그죠? 목이니까 뭐죠? 목이니까, 일간이 목이니까, 삼합이 뭡니까? 해묘입니다. 그죠? 해묘미죠? 해묘미인데, 이게 합쳐버리면은 목이 돼버린다. 이게 아니고요. 목의 활동 영역이 여기까지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볼까요? 해, 자, 축. 그죠? 인, 묘, 진, 사, 오, 미죠. 그러면은, 목은 어디서 갔습니까? 잉태에서부터, 그죠? 가장 처음 한번 탁 기운이 꺾이는 진토까지가 상당히 뭐죠? 힘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만 힘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뭐죠? 급격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갑자는 뭡니까? 여기 있네. 그죠? 그 다음에, 갑진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갑이는 어디 있습니까? 갑이는 여기 있네. 그죠? 갑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이미. 성장은 거의 멈춰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좀 있으면 내 시대에 끝나가는데. 그럼 갑신은 뭐죠? 아예 목의 영역 밖에 있어요. 신유술. 그죠? 그러니까 내 영역이 아니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금이 무서운데? 그 불안한 거예요. 술탄은 뭐죠? 빨리 가면, 빨리 좀 지나가면 해골이 오는데, 그지? 그러니까 뭐죠? 모든 게 성급한 거예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모든 게 귀찮아. 자, 이렇게 지지삼합을 가지고 뭐죠? 뭡니까? 힘이 있고 그걸 따지는 거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근이라 그래요. 뿌리. 얼마만큼 뿌리를 갖고 있느냐. 뿌리가 튼튼해야 뭐죠? 자신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지지삼합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은 다시 한 번 더 피드백해서 보세요. 그지? 또 오늘 한 번에 이것을 3번을 보셔도 선생님들께서는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목 보고 을목 보고 표가 쭉 보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간목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은 일주의 심리를 끝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용신에 들어갑니다. 용신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운세 대비 어떤 건가를 대충 알고 그 다음에 다시 뭐냐면 음양을 좀 봤다가 그죠? 천간이 뭔지를 봤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돌아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두 번째 들을 때는 뭐죠? 두 번째 다시 들어보면 제가 똑같은 말 그죠? 이거 동영상이니까 그대로입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선생님들은 다르게 들려요. 왜 다르게 들립니까? 아는 게 다르니까요. 자기가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초보들은. 근데 아마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맞아. 그럴 수도 있겠어. 고개 끄덕끄덕 하시겠죠? 이게 명리 공부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반복학습하기 좋게 동영상 강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커지고 더 많은 자료를 넣으면은 저는 이름을 바꿀 셈이에요. 대차게. 뭐라고요? 심리사주학 사이버대학이라고. 제 꿈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을목을 할 겁니다. 이제 을목 할 때는 또 다른 게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고편, 즉 내면 심리, 표면 심리를 또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십성 바꾸는 게 빨리 되지 않으면은 표면 심리, 내면 심리 바꿀 때면 막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까지는 십성 바꾸는 훈련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을목을 들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